이분이 키는 몇 센치시죠? 192. 요새 자주 듣는 노래 제목은? 그 김나영 노래 봄 뭐 그거 있잖아. 노래방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요? 신영재 노래 하나 있어 뭐. 그다음 G.O.D 노래. G.O.D 노래. G.O.D. 야 까먹었다. 위대한 일이란 우리가 정성을 다한 작은 일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에 임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자산을 쌓아가는 중이다. 안녕하세요. 식빵언니 김연경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겉바 속톡을 찍게 됐는데요. 북카페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오늘 나오는 게스트분이 또 취미가 독서라고 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북카페 느낌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은 곧 나오실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네, 오늘 게스트분 모시기 전에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네. 바쁜 일이 하나 생기셨다고 하던데. TMI이기는 합니다. 네, 근황 토크.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사를 좀 할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약정지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같은 것도 그냥 두면 최대 148만 원까지 손해잖아요. 그거는 몰랐는데 나는 인터넷 하나만 계속 썼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정당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대요. 보통 약정이 3년마다 끝나잖아요. 그때 그냥 두지 말고 바꾸면 요금은 그대로인데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청도 5분이면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서 원래 전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정당을 알기는 알거든요. 왜냐면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원빈님이 이제 모델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좀 너무 이제 주의 깊게 봤고 설치 당일에는 현금으로 챙겨준다고 하고 또 주변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사 관련해가지고 또 담당자분이랑도 통화하고 왔습니다. 정말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새벽에도 상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벽에 하진 않았습니다. 또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새벽에도 된다는 점. 시간이 날 때 편하게 상담받으면 또 되겠더라고요. 최저요금 보장에 지원금 최고가 보장제까지 있어서 혜택도 믿을 수가 있어요. 모르고 지나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저처럼 이사 준비하거나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 챙기실 때 챙겨야죠. 그죠? 네, 그래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까요? 아, 게스트 나오기 전에 힘을 너무 많이 뺐어, 내가.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읽은 문장과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최민정 선수.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 앉으세요. 아유, 따그닥. 아유, 뭐, 난리가 났네. 지금 살짝, 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아우. 약간 이미 사람들이 많이 만져가지고 이게 좀 때가 많이 탔어 지금 보니까. 예. 우리 최민정 선수 인사 한 번만 가운데 네.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1500m 은메달, 3000m 여자 계주 금메달 딴 최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는 메달 얘기는 잘 안 하긴 하거든요. 메달 뭐 따따란 얘기는 안 하는데 워낙 내가 보니까 방송을 최근에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가 돼버리나 봐. 그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졌네. 네, 고정 멘트예요. 그래, 고정 요즘. 멘트가 좀 됐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최민정 선수 겉바속톡을 우리 식빵 언니 채널 좀 봤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 언니 완전 팬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보기는 했어요? 네. 아, 일단은 우리 겉바속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네.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진짜 첫 만남에 설렜던 분이 딱 두 분 두 명?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처음이 언니였고요. 어. 두 번째가 연아 언니. 아, 진짜? 네. 아, 나 진짜. 그렇지. 지금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딱.
두 명 설렜다 그러잖아. 네. 연하킴이랑 네, 언니. 영경킴 좀 약간 좀 설렜다라는 얘기. 두 분은 원래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시작된 인연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난 안 그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좀 기억을 좀 새록새록 좀 떠올려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어. 평창올림픽 끝나고 이제 제가 서희라 선수랑 같이 언니 경기하는 배구 경기장 가서 이제 그때 처음 인사드렸어요. 경기 응원하러 갔다가 경기 끝나고 이제 그 라카룸 들어가서 맞아 와서 사진 찍었다고 우리 사진 네. 찍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연락만 계속 주고 받다가 그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데? 언니가 DM을 주셨어요. 아, 네, 응원 이제 내가 와줘서 좀 지척했네. 고맙다고 하면서. 민정 선수 고마워요. 내가 연락을 먼저 했구나. 번호 달라고 내가 이제 했나 보다 그러면. 언니가 번호 먼저 주셨어요, 심지어. 연락해라 일로 네, 카톡이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뭐 계속 이제 DM으로 주고 받고 그리고 언니 한 번씩 이제 대표팀이 선수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선수촌에서 뵐 때마다 또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맞아. 민정 선수가 꽤 우리 겉바속도 우리 식빵 언니 채널에 나올 뻔한 게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연락도 좀 했어가지고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 올림픽 이후 평창 올림픽 이후였죠?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 네, 에 내가 네. 얘기했었거든. 네.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방송 거의 안 하고 이제 선수권 갔다 와야 돼서 이제 그때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 거절했는데 두고두고 제 4년 동안 후회해가지고 아, 진짜? 네, 그것도 4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스케줄이 올림픽 이후에 이제 세계선수권을 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애매하긴 하던데 이제는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세계선수권 가기 전에 다 찍고 가셨더라고. 내가 이번에 봤거든. 다 열심히 찍고 계시고 너무 방송 많이 나갔더라고. 우리 게 마지막이래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래 일정이. 뭐 런닝맨 나가고 유퀴즈 나가고 뭐 다른 유튜버들도 나가고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근데 뭐 저희는 또 다른 얘기들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얘기. 22년 올림픽 후에 영경님이 민정 선수님에게 연락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 올림픽 때도 영경님이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먼저 이제 연락 드렸는데 바로 이제 답장 오셔가지고 그 축하한다고 고생 너무 많았다고 하면서 이제 한국 와서 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니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올림픽 메달을 따고 나서 나한테 장문의 문자 왔었는데 이거 내가 얘기 안 했지? 4년 전에 자기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내가 얘기했는데 거절한 게 마음을 계속 쓰였대.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채널에 나오고 싶다라고 먼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네, 맞아요. 너무 고맙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와주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무조건 나와달라.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오게 된 게 다른 데는 다 이미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 좀 마지막에 오기는 했어.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연락을 해줘가지고 제일 먼저 연락했는데 제일 나중에 불러주셔서 스케줄 어떻게 잡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최민정 선수를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네. 책에 이제 글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완전 와닿았어요. 사실 이제 전에도 언니가 그 책 한 번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책을 읽고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랑 되게 비슷한 내용을 또 처음에 언급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 책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냥 많이 읽는 편? 그러면 이번 올림픽 때도 계속 책이나 이런 것들 읽은 책들 있어요? 그 건너가는 장안가? 네, 그런 거랑 뭐 이것저것 좀 읽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독서를 하면서 좀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푸는 타입인 건가? 네, 제 생각이 너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책 읽을 때는 그래도 책에 좀 집중을 하니까 잠깐 이렇게 좀 운동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근황 토크를 하면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잖아. 네. 좀 어땠어, 그게? 그 많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네, 조금 이게 얘기해도 되나? 약간 얘기해도 돼. 우린 다 얘기해. 편집하지 마. 다 얘기해. 다 얘기해도 돼. 편하게 그냥. 약간 안 맞다고 느꼈어요. 어떤 점이 좀 안 맞는 거 같아? 일단 예능을 이제 좀 많이 나갔는데 예능은 웃겨야 된다는 그 강박 약간 때문에 있지. 그리고 냉부에는 끝나고 제 잠을 못 잔 게 그 셰프님들 두 분 중에 한 분을 무조건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한 분만 골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냥 불편해서 잠을 못 잤어요. 착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쉬지는 못했네 보니까. 오히려 올림픽 전보다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방송도 너무 많고 인터뷰도 많고 해서 진짜 바쁘게 지냈어요. 성남시청에서 그럼 훈련은 계속 하면서 네. 이제 이런 방송 스케줄까지 같이.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저희 새벽 운동이 항상 있으니까 새벽 운동하고 이제 일정 소화하고 또 저녁에 또 운동하고 약간. 양한도까지도. 와 진짜 피곤하긴 하겠다. 아니 그래서 나는 최민희 선수 오랜만에 봤는데 더 말랐더라고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운동도 하고 또 방송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내가 벌써 끼니를 좀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네. 그지? 네. 방송이 안 맞다라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방송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진짜요? 네. 나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 진짜. 안 맞는다는 거. 나도 안 맞아.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그게. 억텐. 이제 집에 가서 쓰러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올림픽의 화제가 이제 올림픽 은퇴. 네. 나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마지막 올림픽인 만큼 좀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이제 올림픽 때 딱 은퇴한다고 얘기했는데 약간 현역 은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올림픽 은퇴를 얘기한 것도 사실 언니를 보고 약간 벤치마킹을 한 게 있어요. 벤치마킹. 네. 애들 벤치마킹 좀 많이 해요. 운동선수들이 날 보고. 네.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그 도쿄올림픽 끝나고 그 대표팀에 조금 하시다가 이제 현역 은퇴까지 하셨잖아요. 맞아. 국내 리그 뛰다가. 맞아, 그래서 맞아. 저도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림픽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올림픽인 거 인사드리고 대표팀 인사드리고 현역 은퇴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올림픽 때 현역 은퇴 하시는 줄 알아가지고 약간 당황했어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저도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하고 현역 생활을 좀 이제 이어갔던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 이 선수가 다 은퇴한지 아는데 맞아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최민정 뭐 어디 뭐 전국체전 뭐 금메달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아직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대표만 은퇴를 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 그래요? 그럼 그냥 일단 하면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그럼 동료 선수들한테도 그 은퇴를 할 때 얘기를 안 했어? 마지막 올림픽이라고는 계속 얘기했어요. 준비할 때마다. 다. 뭐 길리도 그렇고 뭐 친한 선수들한테도 막 계속 더 하라고 했는데 진짜 못하겠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다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믿어갖고 근데 왜 그걸 결심을 딱 하게 된 거야? 왜 은퇴를 딱?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딱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상 뭔가 더 내가 이렇게 쏟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울지 마라. 왜 그래요? 몇 번 했지 올림픽? 저 3번 메달이 몇 개죠? 메달 총 7개 땄어요. 그러면 후련하긴 하겠다. 내가 볼 때는 뭐 미련은 안 나는 거야. 최다 메달이에요. 동계 올림픽에서? 동계 한개 다 합쳐서 최다 메달. 와! 아니 딸랑딸랑 하면서 들어오길래 딸랑딸랑 할만하네. 7개? 네. 자기소개할 때 그거 7개 다 넣어야겠다 이제.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내가 체육회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최대야? 7개가? 난리가 났구나. 와 축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의 후련함이 더 맞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1500m 2등 한 게 마지막 경기였는데 원래 약간 경기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워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딱 경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후련할 수가 있나? 너무 후련한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나 진짜 마지막이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마지막 올림픽인데 금메달 하나 땄어. 은메달 하나 땄어. 뭐 후회가 더 있을까 싶기는 하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자기가 최대 메달 가지고 있는 보유자야. 내가 봤을 때 미련이 있을까 싶기는 해. 이 정도까지 이뤘으니까 뭔가 다음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 후련함.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은퇴 얘기하고 나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 진짜 단 한 명도 그렇게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하다 보면은 생각 바뀌어. 일단은 쉬면서 다시 생각해봐.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라는 건 약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안 될 것 같다라는 건? 다시 할 생각이에요. 세타지 아이들 다시 I'm back! 헬기 타고 촥! 이제 내려와가지고 딱 그러면서 딱 화려한 복귀를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언니도 근데 엄청 말리시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했지. 그쵸. 비슷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무슨 소리냐고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네. 얘기했는데 이미 내 마음속은 이미 끝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번복이 안 되지 네. 않아? 그렇게 네. 되면? 나는 그랬는데.
저도 약간 언니랑 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기도 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더 해야 돼요. 민정 아까워요. 민정 선수. 근데 속으로는 나는 뭐 다 끝나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계속 얘기해라. 난 어차피 번복 안 할 건데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약간 즐겁기도 했었어, 나는. 좀 즐겼다 그래야 되나? 아 진짜요? 좋지 않아?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저는 좋긴 좋았는데 마음 한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리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나? 약간 그 마음 한켠에 그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번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우리가 좀 더 푸시하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자꾸 네. 다음 올림픽이 보니까 파리였나? 프랑스. 프랑스. 네네네, 그치, 프랑스잖아. 알프스. 프랑스. 알프스. 네. 프랑스 올림픽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최민수 선수를 만난다. 계속 불편하게 해주세요. 불편하게 계속 번복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언니도 같은 마음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을 이해해. 아니 근데 난 굳건했다니까. 저도 굳건해요. 근데 안 할 수도 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네네네. 마음이 약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그 상황을 즐겼다니까. 네, 그렇죠. 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속으로는 이미 난 안 할 거라는 거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최민수 선수 조금 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편지가 화제가 됐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올림픽 때만 편지를 써주신다고. 네, 4년에 한 번 써주시는데 그 편지 때문에 이제 화제돼서 유퀴즈도 나가고 너무 감동적이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뭐가 좋아? 편지가 많이 화제가 돼서. 본인이 왜 좋아? 화제가 되는데 왜 좋아? 어쨌든 유퀴즈를 나갔으니까. 어. 아마 평창 때도 얘기를 했었어서 그때 방송에서 또 요청을 해서 그때 공개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서 편집됐어요. 편지 내용이 네, 편지 내용이. 근데 저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감동적이었고. 이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쓰셨나 보다. 네. 엄마가 사실 편지를 써준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맞아요. 답장은 했어요? 그 유퀴즈에서 답장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써서 그 방송에서 읽었더니 어머님이 엄청 그 자리에서 엄청 우셨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원래 약간 좀 무뚝뚝하다고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시니컬하신 편인데 근데 그래도 뭐 감정 표현도 진짜 기본이 이제 텐션이 좀 높으셔가지고 아니 본인이 무뚝뚝. 저요? 저 좀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무뚝뚝하다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제 편지에 이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맞아요. 해서 이제 그래줬나 보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 표현을 많이 안 하니까. 고생 많이 했네. 어머님이. 네, 맞아요. 어머님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 네. 혹시 저희 거파속독 전편에서 영경님이 동계올림픽 선수들 따라하신 장면 혹시 보셨나요? 이라 오빠랑 같이 스케이트 배웠던 거야? 아니면? 아니요, 거파속독에서 네. 선수촌에서의 쇼트트랙 선수들 모습을 따라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그래? 그건 못 봤는데. 또 보여줘야 되나? 나 미치겠네. 나 진짜 또 일어나야 되나? 전신거울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근육 보면서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하고 이 옷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반 정도 내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 네. 그거 알죠? 네, 알아요. 그때 표정이 다들 이제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의 약간 그 뿜뿜대는 그런 느낌으로 타잖아. 그쵸. 자세를 보면서 하니까. 자세를 보는데 네. 그 자세를 이제 허벅지를 보지만 맞아요. 그때 표정이 약간 내가 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 그쵸. 약간 연예인들 거울 보면서 춤출 때 이제 멋있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약간 멋있는 거울 보면서 멋있는 자세 잡고. 그러니까 네. 알지. 네. 반대리고 이제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있어. 네. 그거 입고 자세히 맞죠 내가? 네, 디테일하신. 디테일하게 내가 그거 내가 그 전에 나왔던 동계 스포츠 하는 친구들한테 좀 보여줬거든. 그럴 때 좀 감정이 어떤 감정을 이러냐. 근데 속 시원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네. 멋있는 느낌으로 좀 하기는 해야 되는 거네. 네, 자세를 좀 멋있게 잡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자세를 멋있게 하니까. 네. 민전 선수님이 진천 선수촌에서 영경 선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에 남는 뭐 훈련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아마 웨이트장에서 이제 한 번씩 그치. 웨이트장에서. 봤던. 우리 봤던 거기서 것 웨이트장에서 같아요. 그러고 있었잖아 맨날. 싹 벌.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때 이제 그 언니 말고 그 다른 배구 선수들을 봤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은 층을 썼나? 뭐 숙소를 가면 같은 숙소. 층을 썼어요. 근데 거기 아침에 그 기상송 나오거든요. 나오지. 그 복도 스피커에. 근데 저희는 이제 새벽 운동 항상 하니까 뭐 별로 상관 안 해요. 기상송 울려도. 근데 이제 배구 선수들은 방해가 되었는지 다들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 뻗어갖고 이 스피커를 막 종이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 의자도 안 쓰고 이게 닿네 막 이러면서 엄청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 내가 봤을 때 그거 김희진 아닌 박정환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기상송이 있었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선수촌 촌장님이 누가 되냐, 체육회 회장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 이게 룰이 많이 바뀌어. 그 선수촌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 새벽 5시 40분인가 50분에 깨버려. 그걸로. 아니 새벽 5시 50분에 왜 일어나냐고. 그때 왜 일어나냐고. 새벽 5시 반에 우리 9시 운동하는데 지금. 그래서 아침은 또 7시 반이나 이렇게 먹는데 왜 그때 일어나냐고. 아무래도 10분 20분이나 더 자고 싶어서 아, 아마 그걸 막으면서 이제 몇 명은 또 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올림픽 이번에 얘기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궁금한 거긴 한데 다른 나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쇼트트랙은 항상 이제 메달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듣긴 했거든. 왜냐면 너무 다른 나라들, 뭐 캐나다, 뭐 이탈리아, 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네덜란드도 막 이번에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걱정을 했는데 어땠어 거기는? 저희도 사실 그 예상을 하긴 했어요. 진짜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갔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그 얼음이 좀 물르다는 그런 변수도 좀 있었고 외국 선수들이 약간 이렇게 긴장도 좀 많이 해서 실수를 한 선수들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한국 선수들이 선발전부터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도 그 약간 치열한 경쟁에서 이미 발탁된 선수들이라 다들 이렇게 멘탈적인 부분에서 되게 성숙했었어서 그래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첫날에 조금 미스들이 좀 많이 네, 나왔잖아. 맞아요.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야 이거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 분위기가 이게 쇼트트랙도 뭐야 잠깐에 이루어지는 이제 스포츠잖아요. 그랬더니 분위기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난 되게 걱정을 했는데 뭐 걱정과는 달리 진짜 잘 이겨내서 메달을 하고 자기의 이제 그 실력 발휘를 할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근데 진짜 정확히 짚어주셨던 게 제가 어. 그래서 혼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혼성이 첫 종목이라 그 흐름 타고 가는 게 혼성. 진짜 중요하잖아요. 항상 아까웠지. 네,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도 혼성 얘기 진짜 많이 그러니까. 하고 심지어 월드투어 때 1등 한 적도 있어서 가능성이 제일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치, 그래서 그치. 이제 기대 많이 했었잖아. 기대 좀 우리가. 했죠, 저희도. 첫날에. 맞아요. 근데 이제 딱 넘어져갖고 저는 이제 애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첫 출전이고 또 어린애들이 또 혼성을 탔었어서 그래서 맞아. 막 나름 달래줬었는데 제가 이제 달래준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그냥 멘탈 잘 잡고 잘해줘서 오히려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선수를 좀 좋아해요. 그 캐나다의 단지노. 아 그거 좀 깔롱지더라고. 그거 좀 괜찮아요.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좀 스타일리시 좀 하시고 네. 그 헬멧이랑 고글도 좀 멋있게 좀 하시고 그거 좀 내가 좀 눈여겨봤고 그다음에 난 그 언니가 아직도 있더라고. 그 폰타나. 어떻게 알았어? 이탈리아 언니 그 언니 아직도 있어. 나 깜짝 놀랐. 근데 그 언니 이번에 메달 땄어요. 땄어요. 그 어. 언니는 그거 대단한 메달 언니야. 14개인가? 그지? 네. 그건 내가 알기로는 올림픽 한 5번 간 것 같은데. 여섯 번째였어요, 6번째야? 이번. 네. 봐봐. 내가 그 언니를 매 올림픽마다 봤었거든? 근데 이번에 또 했더라고, 그 언니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홈그라운드지. 이제 이탈리아 언니니까. 맞아요, 홈에서. 아, 내가 그 언니 아직도 있다니까 딱 알아보네, 그 언니를. 아니, 여기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열이 받았을 때가 있냐고, 우리 작가님이 물어보시네. 시합 때 가장 열받았을 때는 다른 선수한테 걸려 넘어지거나 약간 어이없게 이렇게 넘어져서 제가 준비한 걸 다 이렇게 못 보여줬을 때 그때가 너무 열이 받아요. 본인이 열받았을 때의 책으로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액션을 뭐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베이징 올림픽 때 좀 성질 부렸는데 그때 500m 그 준준결승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컨디션이랑 속도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혼자 절대 안 넘어지거든요. 혼자 넘어지는 게 1년에 한 번, 2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딱 넘어진 거예요. 혼자서 그냥. 그때 아까 아무것도 못하고 시합 그냥 도중에? 네, 시합 도중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혼자 넘어져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못 해보고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지자마자 바로 땅 치면서 이제 혼잣말로 이제 내뱉고 그러고 그냥 경기 끝냈었어요. 혼자말로? 몰래 뱉은 거지?
욕을 했다라는 거지. 네. 아, 근데 이게 얼음판 이렇게 치고. 네, 오른만 치고. 근데 얼음판 네. 치면 좀 아프긴 하겠던데. 그치? 막 이렇게 욱하거나 이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 시합 때는 최대한 감정을 좀 이렇게 자제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원래 별명이 얼음공주라고 네. 하셨는데 네. 누가 붙인 거고요? 얼음공주? 어? 뭐만 공주래요, 아주 그냥. 나도 뭐 배구 여자에 붙이고 뭐, 여자에다 공주에다가 뭐. 근데 왜 공주가 왜 여자? 난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 여자는 조금 연륜이 좀 있어 보이고 공주는 좀 젊은 느낌이 있긴 하네. 아무튼 그 얼음 공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엊그저께 또 촬영했거든요. 어제 예능 촬영 가서 이제 뭐 별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뭐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그 얼음 공주다. 싫다잖아. 싫다잖아.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싫어할 거야. 네, 왜냐면 그 공주가 약간 그래. 오글오글. 그래, 있지. 저도 여제가 더 멋있는. 그리고 요즘 그냥 그래. 그것도 그냥 그래. 그럼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이거 그 예능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리빙 레전드 얘기했다가 엄청 놀림 당하고 와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긴 하다. 리빙 레전드는 조금 그래서 그냥 못 찾았어요. 근데 언니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 있으세요? 그냥 식빵 언니가 그냥 괜히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아 진짜요? 아오. 뭐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식빵 언니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마음에 드는 별명이 뭐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식빵 언니. 예. 2003년에 이제 국가대표 1년 잠깐 휴식기 가졌잖아. 네 맞아요. 그때 뭔가 조금 바뀌었다 그러던데 많이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네 그때 이제 밀라노 준비하려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대표팀을 그냥 일단 나오고 그냥 바로 소속팀 가서 운동했던 것 같아요. 뭔가 대표팀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생활 자체에도 너무 이렇게 적응이 돼 있기도 했었고 이렇게 다시 초심을 더 찾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것도 더 이렇게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단체로 해야 되고 약간 계속 이제 수준을 계속 높여야 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다 비우고 기본적인 것들만 좀 다져놓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그냥 팀 가서 운동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하고 선수 생활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좀 날라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 이제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여행을 많이 갔다 그랬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아 그때 아마 그 가족끼리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었어요. �괌 갔다 오고. 괌 좋지. 뭐 쉬는 날에는 그냥 지방이나 뭐 가평 이런 데 여행 다니고. 운동과 공부 중에 선택했어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공부를 선택했으면 뭐를 했을지. 근데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 공부했으면은 그냥 대학교 그냥 평범하게 가고 말았을 것 같아요. 전공은? 이과는 절대 안 되고 그냥 문과 쪽에서 문과 뭔가 쪽으로? 네, 하지 않았을까. 전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랑 과학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두 개 빼고는 다 괜찮았다, 성적이? 괜찮았던 거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나았다. 저는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했어가지고 운동을 무조건 하기는 했었어야 되기는 합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다 잘하긴 하더라고. 집중을 잘하는 거거든. 그러면 책 추천. 책 추천이요? 일단은 뭐 내가 지금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 저걸 제일 추천하죠. 네, 지금 나를 위해 네. 저거는 무조건 이건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패스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조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 뭔가 위로가 되는 동기부여가 좀 가능한 동기부여 가능한 거는 저 책이 제일 지금 좋죠.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긴 한데 그거 빼고 우리가 일단 네. 그 운동하면서 제일 좀 도움됐던 책은 그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 마지막 있거든요. 몰입? 네, 정신무장하는데 도움이 좀 마지막 됐던 것 몰입. 같아요. 그럼 책 써보고 싶지는 않나? 제가 이제 운동선수 자서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만큼 잘 쓸 자신이 딱히 도와주시는 분들 좀 계셔. 같이 하면 돼. 도와주시는 분들 계셔. 나도 뭐 잘 못 쓰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도와주시는 같이 분이 이제 함께. 계신다면.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같이 해야지. 이제 뭐 네. 본인 스토리도 얘기해야 되고 뭐 같이 이제 아이디어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안 힘드셨어요? 2편이나 쓰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못 모르고 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좀 이제 더 힘들었지. 이제 첫 번째 나온 거 보고 이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니까 진짜요? 두 번째 때는 이제 더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도 조금 더 그럼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기는 한 거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올림픽
메달 최다 보유자이기 때문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책이라는 게 좋은 게 이게 길이길이 남을 수가 있잖아.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잠깐 얘기하잖아. 뭐 1시간, 2시간만 얘기해갖고는 그거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스스로에게 박해가지고 네. 90점 이상 점수를 안 준다고 하긴 하던데 왜 이렇게 박한 거야? 언니도 아시겠지만 약간 그 경기 하면서 만족하는 게 거의 없긴 하지. 네, 없긴 해요. 너무 이렇게 뭘 1등을 해도 뭔가 아쉬웠던 점, 네, 그치. 맞아요. 그런 것도 계속 생각나고 못하면 이제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100점을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최고의 선수 최민정 선수 함께하고 있고 네, 최다 메달 보유자와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수들이 만족하는 애들이 꽤 있어 생각보다. 네. 근데 계속 이제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게 박한 거야 지금. 국가대표 은퇴를 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한 90점? 아직도 박하네. 최다 메달 보유를 하고 네. 국가대표로 은퇴했는데도 90점밖에 안 돼? 네, 100점은 절대 안 그럼 될 것 나같이 이제 올림픽 메달이 없는 선수들은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같아요. 언니는 근데 몇 점? 너 90점이면 나 몇 점이야? 난 95점 이상이지. 97, 8까지도 가요. 근데 메달이 없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야. 메달까지 되면 나는 100점, 무조건 100점. 근데 이게 최다 보유를 하고도 90점이면 나같이 메달 없는 사람들은 이거 좀 섭섭해요. 나 같은 사람들은 섭섭할 수 있어. 그럼 95점? 95점? 95점 좀 박하긴 하다. 그치? 우리 시빵 언니 유튜브가 생각보다 그 스포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올림픽 나가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관심 있게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고 최민정 선수 욕할 수도 있어요. 90점? 90점, 95점? 야, 최민정이 90점, 95점이야? 그럼 나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좀 우리가 끝날 때 한 번 더 그 점수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경기로 돌아가면 경기를 할 때 본인만의 루틴이 있잖아. 본인도 그런 루틴이 있을 거잖아. 그럼 네. 루틴을 한번 이렇게 쫙 읊어줘봐. 일단 그 비타민 물 같은 거 무조건 이렇게 챙겨서 예, 가서 이제 몸 푸는 그 루틴 정확하게 지키고 그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뭐 시합 몇 분 전에는 뭘 하고 뭐 시합 몇 분 전에 뭘 하고 그런 루틴 다 하고 스케이트 이제 무조건 왼발부터 여기도 네. 왼발이네. 스케이트 탈 때만 신는 양말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날 시합을 잘 탔다 하면은 안 갈아 신고 다음날 같은 양말 신고 안 팔고? 안 팔고 안 팔고? 네. 안 팔고. 탈 때만 그러니까 탈 때만 신으니까 탈 때만 신으니까 저도 좀 그거는 좀 저도 뭔지는 알거든요. 편집되나? 네? 왜 편집하죠? 이거 좋은데 뭔 얘기인지는 알아. 나도 같은 그쵸? 양말, 뭐 같은 속옷 그때 네. 이기면은 네. 그렇게 하긴 한데 좀 빨아서 신기는 했습니다. 빨아서 같은 거. 빨면은 그 느낌이 달라서. 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 신기하다. 내 친구 중에도 되게 예민한 애들이 있었거든. 맨날 어디에 앉아야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막 되게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도 빨래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안 하고 했으니까 조금 더 예민한 타입이기는 해. 민정 선수님 모든 게 완벽하지만 한 가지 약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멀티가 굉장히 안 되신다고. 네. 오.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못 들어요. 안 들리는구나. 안 들려요. 네. 어느 정도 안 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준비한 건데 이거를 근데 이거 주지는 않는 거지. 주진 않아요. 셋만큼 주는 거 아니야? 아닌가 봐. 근데 맞추면 준대. 맞추면 줘요? 맞추면. 그럼 세는 게 중요하네. 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1분 동안 지폐를 세주시면 되는데 그거 줘야지 그리고. 야, 이거 재밌긴 질문에는 하겠다. 틀린 답을 해주시면 안 되시고 대답은 꼭 해주셔야 되세요. MBTI가 어떻게 되시죠? 5, 6. 대답은 해야 돼. 대답은 해야 돼. 그 ISTJ요. ISTJ구나. 오늘 생일이 언제일까요? 98년 9월 9일이요. 11, 12. 최근에 본 13, 영화 제목이 14, 어떻게 되나요? 15, 16. 대답은 해야 돼. 아바타? 아바타. 17, 18. 나의 인생 노래가 있다면? 21? 요즘 그 제니 씨 웨이업 많이 들어요. 11, 13? 내가 가장 까먹었는데? 좋아하는 16? 배우 이름은? 19? 배우 딱히 없는데? 21 다 까먹었는데? 갑자기 16에서 20면서 어려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계절 가을이요. 25, 26, 27, 평소에 스물- 문자 답장이 빠르신 29, 편인가요? 30 진짜 느려요. 31, 32, 좋아하는 진짜 과일은? 33, 34. 복숭아랑 딸기요. 35,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더 하지? 나 재밌는데. 3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마흔. 야, 그 비슷하게 했다. 좀 비슷한데요? 아니, 돈을 이렇게 쓰는 사람 잘 못 봤는데, 이렇게 해갖고, 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지 않아? 영경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 나 됐어. 나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돈 쓰면서 이거는. 이분이 키는 몇 센치시죠? 192. 요새 자주 듣는 노래 제목은? 아, 그, 김나영 노래. 그거 있잖아.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였어요? 현미밥이랑 그 뭐 있어. 이거, 타 있는 거, 이렇게 파는 거. 응. 내가 하는 요리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은? 김치볶음밥. 노래방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요? 그립다랑 신영재 노래 하나 있어 뭐. 그다음 G.O.D 노래. 대답을 뱉나? G.O.D. 야 까먹었다. 이거 까먹게 100만 되네. 원이 생기면 가장 사고 싶은 것?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자켓 사고 싶어요. 자켓. 카톡, 문자, 전화 중에 가장 편한 것은? 다 괜찮아요. 다 까먹었다. 아. 몇 살인 것 같으세요? 이거? 48. 하나, 둘, 셋, 넷. 마흔, 마흔,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순 하나. 아이 참. 아예 안 돼. 나 아예 찍었어 그냥. 아예 여기 그래도 근처는 갔는데 그럼 오늘 한 푼도 못 가져가시는 걸로. 그러네. 주려고도 안 했어. 저희. 주려고도 안 했다고.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뭔가 이렇게 성적에 대한 목표는 이제 뭐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그냥 부상 없이 나가는 경기마다 뭐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잘 끝내고 싶어요. 네. 혹시 완전한 선수 생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요즘 그것도 약간 하나의 고민이긴 해요. 몇 년 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선수로서. 진짜 길면은 진짜 2, 3년? 네, 진짜 길면 2년? 국제대회 이제 마무리하고 국내 대회도 좀 한번 뛰어야 되니까. 2년. 좀 아쉽긴 하네. 2년이면은. 또 이렇게 2년, 3년 하다 보면 4년이 되고 또 5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올림픽에 도전하는 또 그렇게 또 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최민선 선수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제가 쇼트트랙 선수니까 제가 선수생 하는 동안 이렇게 쇼트트랙이 계속 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줬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뭐 그 정도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트트랙 하면은 이 최민정이라는 선수를 기억하면은 좋겠다. 그 선수 강했다. 최다 메달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그랬잖아. 최민정 선수가 본인의 이제 은퇴까지 이제 생활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다시 한번. 저 한 95점? 이것도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95점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식빵 언니 채널에 좀 출연한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출연하고 싶었던 그 유튜브였는데 이렇게 출연해서 지금도 너무 기쁘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언니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 이때까지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것도. 근데 일단 내가 양말 안 빨아시는 거에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 아니 최민정 선수가 나는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거파속독을 동계올림픽 특집으로 조금 했었는데 그때 동계 때 그래서 워낙 이슈가 안 됐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직접 우리 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를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고 또
나와주셔도 괜찮아요. 겉바속촉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것들도 있거든. 내가 하는 게 많아. 아, 그래요? 배조조도 있고 그리고 빵겔리스트도 있고 네. 많아. 그러니까 또 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이니까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최미정 선수 만나봤고요. 네, 다음에 또 겉바속촉으로 또 다른 분과 함께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클로즈업 해서 따야지.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네. 국가대표 은퇴가 아니고 올림픽 은퇴라는 거. 그러니까 4년을 네. 안 뛴다는 네, 거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 것 같아서. 국가대표 은퇴가 아니라 올림픽 은퇴고 내년에 있는 서울 세계선수권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는 계속 하고 있고 올림픽만 은퇴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찍은 거예요. 아셨죠?